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3년 내내 모든 수행평가와 발표에서 연관지었었거든요. 자소서 1번 제발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대표 조수빈, 부대표 조성희입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지학 분야를 배우고,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보는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왔습니다. 네,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고등학교 3년간 제 진로 희망사항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와 연관된 학교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내내 모든 수행평가와 발표에서 복지를 연관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수빈님처럼 저도 복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종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제 진로 희망사항은 3년 내내 사회복지사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라고는 희망 사유를 적는 부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히 봉사가 좋다, 사회복지사 하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썼었는데 2, 3학년이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게 되고 알아보게 돼서 다양한 복지 분야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진로 방향 이런 걸 설정해서 희망 사유를 점점 구체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로 희망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적었었는데 저희는 진로가 좀 일관된 편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일관되면은 확실히 방향을 잡기에는 좋겠지만 진로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진로 희망 사유가 바뀐 점이 명확하다면 절대 불이익은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진로 희망하는 사유에 왜 희망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진로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노력까지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때 동아리에서 부장을 맡아서 국제 이슈랑 여러 나라의 복지 정책과 같은 그런 것들을 조사했고 3학년 때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코로나19가 복지 분야에 끼친 영향 같은 사회 이슈를 조사하고 작게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수빈님은 어떤 동아리를 하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성인님처럼 저도 2학년 때 동아리 부장을 맡아서 했었어요. 2학년 때는 사회복지관을 찾아가서 같이 연계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복지 정책과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아리원들과 토의도 해보고 그리고 정책적 제안도 한번 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는 분들이시라면 봉사활동 이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회복지 하면 봉사활동을 떠올리듯 뭔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저는 봉사활동이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봉사하는 모습을 봐주셔서 이런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 두 곳에서 주기적으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 점이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기록부를 정독하면서 뭔가 임팩트 있고 부각할 장점이 확실한 그런 경험을 찾아서 자소서의 글감으로 일단 정합니다. 자소서는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그 한두 줄에 미처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의 노력과 느낀 점을 어필하는 것이기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에서의 나의 역할과 내가 기여한 부분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꿀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바뀐 이번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항을 썼을 때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란 뭘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제 생기부에 있는 활동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성신여자대학교 자기소개서 3번은 해당 모집 단위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 거기서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학회 이런 정보도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토대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단점이 있다면 그로 인해 배운 점이랑 극복한 점을 꼭 만들어서 보충하는 걸 추천합니다. 면접관 분들이 뭔가 단점을 콕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복한 점을 일단 대비해 놓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어떤 답변이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뭔가 10년 후의 모습이나 대학에서의 계획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실제로 저도 아동 학대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한창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봤었는데 그래서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게는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해결 방안이랑 원인을 좀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또 면접관 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그런 연습 필요합니다. 실제 면접처럼 연습할 때 영상으로 꼭 촬영해서 자신의 자세와 목소리 크기를 바로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장에 가면 분위기에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면접 대기실에 있을 때 면접장에 있는 그 면접자 분의 인사 소리가 다 들렸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크게 말해도 괜찮겠다. 그게 더 뭔가 패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를 엄청 수정한 게 기억이 남는데 피드백을 받고 이제 종례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제 최종 자기소개서 파일 이름이 자소서 1번 제발 막 이렇게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성신에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줬었거든요. 근데 아직 면접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머리가 하얘지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저도 면접 준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죠. 하나는 제가 6개의 원서 모두 면접이 있는 전형을 넣었었거든요. 6원서 6면접. 그래서 뭔가 면접 없는 전형을 하나쯤 넣어봤다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마음의 평화를 좀 힘들었어요. 수상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면서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장을 좀 몇 개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입시 시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런 상장들을 받기 위해서 수상을 위해서 더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했던 과정이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과가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학과 2급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급 자격증을 따놓은 상태에서 이제 1급 자격증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1급 시험에 초점을 두고 약간 비슷한 유형 비슷한 유형.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객관식도 있고 이렇게 주관식도 있는데 서술형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면으로 하면 이렇게 서술형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과 이제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만나야 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능력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 시험 3개 vs 종강 후에 레포트 3개. 하나, 둘, 셋. 1번. 종강은 소중해요. 종강은 소중해요. 어떻게든 빨리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종강 후에 레포트 3개? 집중도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종강 후에 레포트 쓰는 과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진짜 깜빡하고 있다가 전날에 했거든요. 전날에 맞아 내야 돼 이렇게 해서 쫄렸던 맞아요. 경험이 있어서 깡이 있으니까 2개까지는 봐봤는데요. 맞아요. 저도 2개까지 봐봤는데 전날에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침까지 원래 하다가 맞아요. 좋은 일 하네 약간 이런 맞아요. 얘기를 들어봤었고 약간 들으면서 이거 좀 상처였단 말인데 그거 하면 돈 잘 못 벌지 않아? 이런 말 들어가지고 맞죠. 몸만 솔직히 힘들고 그런 직업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에 대한 뭔가 인식이 더 좋아진다면 이런 말은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복지관이나 공무원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해요. 제일 많이 가긴 하죠. 네, 맞아요. NGO 단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약간 배우면서 학교에서도 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군사회복지 이렇게 산업복지? 산업 쪽으로 교정복지 네.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문제예요. 맞아요.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사회복지학과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삶에 되게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 문제,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거를 또 해결해보고 싶다, 돕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합니다. 뭔가 사람을 좋아하고 뭔가 진심으로 뭔가 타인을 도울 줄 아는 학생이면 사회복지학과랑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온 노력에 간절함이 더해져서 분명히 꼭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꼭 성실해서 만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힘든 시기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저희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성신 청년사회 열정복지 예비사복 수정이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만나요.